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분에 끝내는 직장인 주식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 증시체크 12월 4주차 방송이고요. 금주 키워드는 금리 인상, 한중 정상회담, 개별 테마 장세입니다. 이번 주에 FOMC에서 예상대로 금리를 인상했죠. 아무리 예상했던 만큼 시장에 큰 충격은 없었고요. 이제 기대치가 높았던 한중 정상회담이 소문난 잔치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재미가 없었고, 이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주도주조 나타나지 않고 개별 테마 장세가 지속됐습니다. 이슈체크에서는 코스닥 연말 장세를 전망해 보고요.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증시 체크는 주간 시황 방송입니다. 지난 한 주에 어떤 일이 있었고 앞으로 다가오는 한 주는 어떻게 대응할지 알아보는 방송이니까요. 이제 시작합니다. 코스닥 연말장세 전망 및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큰 돈이 들어온 자리, 수급이 들어온 자리는 쉽게 안 빠진다. 그러면서 740에서 750포인트가 지지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연말 연초까지 주도 없이 테마 장세가 지속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이제 11월 장세를, 코스닥 장세를 끌어올렸던 매수 주체였던 금융투자가 아직 매도를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주포가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코스닥 하락은 추세 하락 전환이 아닌 가격 및 기간 조정의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예상대로 반등이 들어왔고요. 여기서 한번 이제 연말 장세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전형적인 강세장의 특징. 자, 강세장엔 뭐가 있다? 주도주가 있다. 그리고 걔네들이 증시를 끌고 간다. 근데 걔네들이 24시간 매일마다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네가 쉴 때 2등 업종이 순환매에 돌면서 지수를 받쳐준다. 결국 주도주가 꺾이면 강세장도 꺾인다라는 게 이제 전형적인 강세의 특징인데, 여러분 IT 업종이 지금 꺾였나요? 주가는 다소 조정을 받고 외국인의 차익 실현 물량이 하고 있지만 수출이 계속 잘 되고 있다. 수출이. 여러분, IT 업체의 실적이, 예상 실적이 내년에도 좋아요. IT 업종의 예상 실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도주가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도주가 이렇게 가요. 2등 업종이 이렇게 잠깐 쉬어요. 그럼 지수는 약간 빠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얘네가 주도주가 다시 지수를 올려요. 그죠? 그리고 다시 또 쉬고, 주도주가 가고 2등 업종이 쉬고. 그래서 6월에는 주도주 이제 IT 금융이 본격적으로 갔죠. 그죠? 그리고 7월에 2등 업종 순환매, 얘네 IT 금융이 쉬는 동안 철강 화학 2차전지가 갔고, 8월에 주도주가 IT 금융 다시 가고, 9월 게임 제약바이오가 갔고, 그리고 10월 주도주 IT 금융이 갔고, 10월 말에 뭐가 갔어요? 얘네 쉴 때 10월 말 중국 소비주가 갔죠. 그 다음에 주도주가 바이오가 왔죠. 그죠? IT 금융이 좀 쉴 때, 그죠? 그리고 12월에 내수주가 다시 쉬고 있는데, 결론은 1월 주도주는 뭐냐라고 했을 때 IT 금융이다라고 뿐이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가격 메리트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전에 비싸서 못 샀던 거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금 왜 파냐는 거죠. 외국인이 IT 업종 파는 게, 올해 이제 장사를 했으니까 올해 장사를 정산하는 차익 실현이냐,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이거는 끝이다라고 파는 거냐인데, 이건 더 이상 끝이라고 파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이제 얘네들 수익을 확정하고 팔고 또 새로 사고 그래야 된다고요. 우리랑 개인이랑 매매하는 스타일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장은 다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현재 증시는 주도주인 IT 업종 및 금융업종이 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수주가 떠받치고 있는데, 이제 1월에는 어떤 주도주가 올 거냐, IT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어쨌든 이런 걸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런 걸 말씀드린 거고, 요런 표는 꼭 기억해 두시거나 캡처해 두셔서 보시기 바래요. 자, 그럼 1월 핵심 업종은 뭐냐? 일단 실적 중심으로 한번 가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업종이죠. 역시 반도체, FPCB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에는 흔히 말하는 세스라는 모바일 박람회가 있어요. 그 관련으로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반도체, 3D 낸드 중심이죠. 특히 이제 소재 중심, 그다음에 FPCB,
뭐 이제 세스에서 뭐 플렉서블 모바일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역시 제약바이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실적이 진짜로 찍히는, 여러분 신라제는 기대감이 찍히는 거죠.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죠. 셀트리온은 실적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실적이 찍히는 상위 종목 중심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핵심 업종으로. 그리고 약간 좀 사이드긴 하지만 소재 업종, 철강화학 여전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실적 중심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1월에 테마 중심으로, 난 4차 산업혁명 약간 리스크를 지더라도 테마 중심으로 가겠다. 첫 번째 5G입니다. 통신 부품. 지금 한참 4차 산업혁명의 첫 번째 테마죠. 지금 시장에서 가고 있는. 더구나 이제 5G에 대한 이제 시장에서만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평창올림픽 기준으로 이제 2월에 아마 뭐 시범 서비스를 한다. 근데 그 시범 서비스를 한다는 게 이제 주도권을 자기가 갖기 위해서죠. 그에 관련된 기지국, 통신 부품 이런 거 뭐 KMW, 이노리와이어 제가 이따 표시해드리겠지만 뭐 대한관통신, 뭐 이제 솔리드 같은 게 지난주에 갔었는데 그건 기업 자체가 너무 적자라 그런 종목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전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풍력이죠. 다음 주에 신재생에너지 3020 테마가 발표가 되죠.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보시기 바라고. 역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전기차다. 2차 전지 소재 많이 싸졌습니다. 포스코 캠텍, 에코프로, 하나 생각이 안 나네요. 포스코 캠텍, 에코프로 또 하나 있는데 어쨌든 그 핵심 종목이죠. 그다음에 코스모 화학도 그렇고 많이 싸졌습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인프라 관련, 이제 자율주행 관련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자동차에 들어가는 장비도 있는데 거기는 별로 이렇게 추천드릴 게 별로 없을 것 같고, 뭐 유비쿼스 뭐 이 정도 갈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이제 이런 거 찾아보세요. 그래서 실적이 너무 마이너스인 건 빼고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되게 웃겨요. 사실 우리나라에 인공지능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없어요. 통신회사나 뭐 어떤 이제 전기업체에서 어떤 부서로 있는데, 굳이 이걸 찾자면 그 인공지능에 활용돼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셋톱박스라든지 뭐 음원이 또 이제 일단 음원이 가장 인공지능과 매칭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멜론이라든지 벅스인가요? 뭐 셋톱박스는 가온미디어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것들, 뭐 이런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이런 테마 중심으로 한번 관심 있게 관심 종목을 압축해 놓으세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준비하면서 17년 매매를 마감을 해야 된다라는 게 주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12월 말까지 지수는 횡보 내지 소폭 상승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가급적이면, 특별히 뭐 쇼크가 없으면, 북한에서 미사일 안 쏘는 이상.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서 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증시를 준비하는 기간을 활용한다.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자는 앞서 말씀드린 거 12월 말부터 이제 선취만 하는 거죠. 자기가 선택을 해서. 그리고 보수적인 투자자는 이제 저걸 이렇게 저런 게 있구나라고 보고 1월 증시 시작한 거 보고 이제 종목별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간 조정이니까 한번 보시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이게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홈페이지예요. 네이버에서 치면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자료실 같은 거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이라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꽤 깁니다. 이게 앞으로 4차 산업 테마에 관심이 있잖아요. 어떻게 할지 일종의 로드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여러분 꼭 읽어보셨으면 해요. 시간이 되면 제가 해드릴 텐데, 시간이 되면 해드릴 텐데, 지금 뭐 이평성도 지금 하고 있어갖고, 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걸 꼭 보셔서 준비를 하셔라. 이런 게 돈이다. 결국에는. 아셨죠, 여러분?
이런 거 꼭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 코스피 현황 좀 이제 제가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하고 좋은 내용 전해드리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 약간 이게 한 3개월 좀 정도의 이제 차트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까지 했어요. 이렇게. 그러다 지난주에 다시 반등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계단식 상승 이탈 후 반등을 해서 조정장에 진입을 했는데 어쨌든 반등이 좀 나왔는데 상승은 했으나 음봉이 나왔죠. 아직 매도세가 많다는 뜻입니다. 일단 원화 강세, 달러가 내년에도 계속 그 강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수주, 유통, 의류와 건설주가 강세를 지속했습니다. 여러분, 내수주가 지수를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지지를 해도. 지수가 가려면 IT, 수출이 많이 되는 IT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IT주는 바닥권을 형성 중에 있어서요. 12월 말쯤이면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수주, 유통, 의류가 강했고 건설주 이제 정책 모멘텀에 의해서 대형주가 이제 강했죠. 반면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리스크로 인해서 자동차주가 안 좋았습니다. 업종이. 자, 코스피 한 3주간의 현황 보시죠. 12월 1주차 하락, 2주차도 좀 하락하다가 이제 반등을 좀 했죠. 그렇지만 역시 음봉이 많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와 그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이상하게 금융투자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죠. 적자는 금액을. 그걸 이제 기관이 받쳐주고 있다. 기관이 사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기간 조정 및 개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코스피는 소극적 투자, 주식 부양을 낮추자. 그래서 예상 지수는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18년도 증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금융 투자를 좀 보시죠, 여러분. 금융 투자 뭘 사고 팔았는지. 자, 여러분 보세요. 금융 투자 매도한 거. 코덱스, 코스닥, ETF를 이렇게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ETF가 뭐예요, 여러분? 상장지수 펀드죠. 코스닥 빼면 150종목을 다 파는 거죠. 저걸 팔면 ETF, 여러분 ETF도 매매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ETF 매매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도 어느 정도의 수익을 분명히 낼 수 있습니다. 그 산 건 뭐냐? 여기 보면 금융투자가 코스닥, IT 관련 ETF를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상승이 당연히 제한이 되겠죠. 저기서 매물들이 쫙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매수하는 건 코스피 ETF를 사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그 똑같은 코스닥, 코스피 ETF라도 사고 파는데 사는 금액이 훨씬 많아요. 보시면 코덱스 200은 제 100만 원이니까 3,460억 정도를 샀네요. 그죠? 맞나요? 100만, 1000만, 억. 그러니까 그쵸? 3,400억. 근데 코세프 200은 1000억 정도 팔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샀고 또 소재, 화학, 금융, 인터넷 등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전반을 골고루 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이 뭘 사고 팔았나 한번 보시면 이렇게 지수 관련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ETF 관련을 팔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수 제한이 되는 거고 상승이 이제 매수한 건 개별 종목별 매수를 했는데 뭐 특징은 딱히 없어요. 근데 매수 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예를 들어서 순매수한 게 NC소프트를 가장 많이 했는데 단위가 1000억 정도를 샀죠. 근데 가장 많이 판 코덱스 그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BGF보다 적네요. 매도한 거. 그러니까 시장을 많이 팔고 있고 이건 조그만 거 짜잘하게 사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별로 재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수급을 정리하면 IT 업종에 대한 외국인 차익 실현이 지속되는 반면에 기관이 2,450에서 2,500선 부근에서 시장 이제 다시 좀 바닥을 조금씩 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IT 업종이 쉬는 동안 내수주로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보시죠. 코스닥은 뭐 이렇게 3개월치 한번 보시면 상승했다, 하락했다가 다시 이제 반등이 나왔죠. 지난주에. 그래서 개별 테마, 네, 이제 5G 테마가 이제 성행을 했고요. 뭐 솔리드 뭐 이런 게 막 갔었죠.
그다음에 주택보다 이제 건자재 뭐 이런 게 간 거죠.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와서. 그다음에 중국 소비주로 게임 엔터가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락한 게 중국 소비주인데 이제 중국 가서 한중 정상회담이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화장품, 면세점, 여행은 빠졌어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재료는 같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중국 소비주 핵심은 게임 엔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소비주 간다고 해서 또 화장품 사고 면세점 사고 여행 사면 안 된다고요. 아, 여행은 잠깐 뭐 한번 좀 또 봐야겠지만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이런 거 그건 좀 바뀌는 게 있으니까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핵심은 게임 엔터다. 그리고 모멘텀이 남아있잖아요. 이 게임은. 파노가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중국에서 게임할 수 있는 허가권인 파노가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엔터도 마찬가지고 뭐 아티스트가 뭐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쵸? 요 잘 기억하세요. 중국 소비주는 주도주가 바뀌었다. 그래서 예상대로 740, 750포인트에서 코스닥 지지되면 반등으로 추세 전환했고요. 정부 정책 테마별 4차 산업 관련이죠. 5G, 건자재, 개별 종목 이거 관련으로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3주간 차트 한번 보시면 12월 2주차 하락했다가 이제 반등이 올라왔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감소했고요. 이제 중요한 계속 눈에 띄는 게 저 말씀드리지만 11월부터 금융투자 계속 사고 있어요. 이제 매도 금액이 많이 줄었죠? 그죠? 외국인과 기관이 지난주에 비해서 지난주엔 죄다 마이너스였는데 계속 똑같습니다. 테마주 중심의 개별 종목 장세, 그다음에 중립적이다. 테마 장세 중심의 개별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막 투자하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니까 중립적이라는 표현을 드린 거고, 뭐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은 뭐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지수가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금주 지수는 하락보다 상승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금융투자 과연 뭘 계속 살까요, 여러분?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을 계속 사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러면 셀트리온은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실적이 찍히고 있는 종목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예요? 셀트리온이 내년에 코스피로 넘어가면 수급이 몰릴 거라 이제 오는 그런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한번 잘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릴게요. 자, 금융투자는요, 시총 탑 30, 30 바이오 게임 반도체 중심으로 사고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계열을 사고 있다는 거 유심히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지금 체크된 게 탑 30입니다. 시가총액. 그러니까 코스닥은 항상 말씀드려요. 32 종목 이상에서 골라라. 꼭. 그중에 4차 산업 관련주에서 핵심 업종으로 교집합 있는 걸로 사셔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컴투스 이런 거 뭐예요? 저기 중국 소비주죠. 바이오, 네이처셀, 바이로메드, 포스코캠테 전기차, SK마일 반도체, 뭐 웹젠, 게임, 중국 소비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외국에는 뭐 이제 딱히 뭐가 없는데 이제 외국인이 매수하는 거는 시가총액 3천억 이상의 종목만 산다는 거 꼭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그죠? 그래서 수급을 정리하면 제약바이오 종목에서도 실적으로 상승한 종목과 기대감으로 오른 종목으로 주가가 갈린다라는 말씀드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시가총액 상위 32 종목을 천천히 사들이고 있다, 코스닥에서 그 말씀드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첫 번째 테마로 5G 테마 관련주가 긍정적인 주가 형성하고 있다. 슈팅 나오고 있다. 제가 이렇게 테마별로 슈팅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뭐 5G를 사 있는 건 그렇고, 어쨌든 뭐 이렇게 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지난주 핵심 증시 뉴스 제가 좀 설명드릴 게 많은데요. 주도주가 없는 순환매 및 개별 테마 장세, 5G 건설, 그러니까 건자재죠. 그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FMC가 12월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0.25포인트 인상을 해서 1.25에서 1.5포인트로 금리의 상단이 이제 저희와 똑같아졌습니다. 저희는 얼마 전에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게 이제 미국이 내년도 GDP 성장률이 2.5%까지 예상을 한답니다. 여러분, 선진국에서 2.5%는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만큼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고,
뭐 내년에 FOMC가 금리 인상을 2번 하냐 3번 하냐 뭐 말이 많은데 결국엔 2번 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첫 번째가 6월 그리고 12월쯤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금리가요, 우리의 금리 인상과 연동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대출 받으실 때도 만약 내가 7%로 대출을 받을 거면 7.5, 8%로 이렇게, 뭐 7%는 아니지만 제가 대출 잘 몰라서 어쨌든 더 약간 애드해서 더해서 대출을 받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대출 받는 게 아니라 그걸 감안해서 대출 계획을 짜셔야 돼요. 대출 금리가 오를 거기 때문에 지금 금리에 맞춰서 내가 타이트하게 대출을 받으면 내 소득 수준에는 지금 2%가 딱 맞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금리가 더 오를 거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소문난 잔치된 한중 정상회담이다. 사드 불씨는 여전히 존재하고요.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관계는 점진적으로 개선이 예상이 돼야 되고, 그에 따라서 중국 소비주 영향이 미미했어요. 게임이랑 엔터 좀 움직인 거 빼고요. 그리고 한중 FTA 후속 협상의 개최가 합의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한중 FTA 서비스 부문의 개최가 합의가 됐고요. 이제 네거티브 규제다. 이게 뭔 얘기냐? 금지 조항 안 되는 것만 표시하는 거예요. 된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범위가 넓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실 게 게임, 엔터, 의료 관광 많이 오잖아요, 우리나라로. 그다음에 관광인데, 관광이 뭐냐? 지금까지의 관광은 우리가 중국에 가서 모집을 못했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가서 모집을 할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협의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가서 하는 게 더 크겠죠.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전자상거래 부분도 있고 로봇도 있습니다. 로봇은 뭐 미래컴퍼니 뭐 이런 거 같은 거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관심을 갖고 기다리셔야죠. 그다음에 12월 내마녀의 날에 심수를 부렸습니다. 옵션 선물 동시 만기일에 대규모,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갑자기 막 주가가 빠져. 저도 놀랐는데, 그렇지만 물량 소화로 향후 장세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건설주가 기지개 꿈틀했다. 뭐 이렇게 제가 제목을 줬는데요.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도 있고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 68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로드맵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건설주 및 대형 및 리모델링 주에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한중일 5G 표준 쟁탈전이 있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한중일이 각각 보니까 5G를 선점하기 위해서 각각의 올림픽을 다 각각 개최하게 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자국 올림픽을 계기로 5 기술의 어떤 시범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게 저희고, 저희가 평창에 사는 거고, 그래서 5G 테마를 주목하셔야 된다. 그래서 대한관통신, KMW, 이노리 와이어스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리드 같은 거는 좀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자, 미국 망 중립성 폐지다. 이것도 5G 관련 거죠. 망 사업자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이제 부담을 해라. 이제 사업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이때까지는 뭐 카카오톡, 뭐 페이스북, 구글 뭐 이런 데서 통신사한테 돈 안 줬는데 이제 부담을 해라. 니네도 트래픽 많이 쓰니까 이제 그런 얘기인 거고, 그렇게 되면 투자가 가능한 거고, 망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통신 및 통신 부품업체에 관심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약간 먼 얘기지만 아직 미국에서 논란이 있는 거지만 이런 게 있다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북아 슈퍼그리드 개시가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문재인 정부가 북방 정책을 피고 있어요. 남방 정책. 기존의 중국과 미국 중심의 외교 정책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북방 정책, 남방 정책을 피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북방 정책은 이제 러시아와의 협력을, 남방 정책은 어디야? 아세안. 그래서 막 얼마 전에도 갔다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랑 해서 뭐 이걸로 이제 뭐 에너지를 뭐 이렇게 관을 하자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연결을 하자. 그래서 이건 뭐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뭐 중국에 무슨 뭐 사막이 있는데 거기 뭐 태양열이 엄청나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막은 쓸 수 없는 땅인데 거기다 태양열 깔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떤 개별 테마로 발전할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리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별 종목 장세니까 뉴스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금주 증시 전망 및 대응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후 어떤 추가적인 악재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주도주도 없어요. 그래서 재미없는 순환매 장사 진행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 발표에 따라서 종목이 막 들락날락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벤트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공격적인 투자는 개별 테마를 매매하면 됩니다. 그때그때 맞춰서. 아니면 그러면 선취매하셔서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주도주, 1월 주도주, IT 주도주 같은 거 이제 분할해서 미리 선취매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보수적인 투자자는 현금 비중을 높이고 시장을 관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공략, 주식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방송은 안내입니다. 크리스마스네요. 자, 월요일입니다. 주간 증시 체크 12월 5주차 방송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